이번 주는 즐거운 월급날이었는데요. 저 이번 달 월급 44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카드값 120만 원, 대출 원금 300만 원, 이자 20만 원까지 다 해서 440만 원 그냥 바로 다 나갔습니다.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 4월에 1억 원을 빌려서 이 미국 나스닥 100 ETF랑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1억 중에 5천만 원은 5.5% 금리의 신용대출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빌렸어요. 신용대출은 월 20만 원씩 이자 내고 있고 부모님께는 월 300만 원씩 원금 갚고 있어요. 나중에 2% 이자를 한 번에 만기에 드릴 예정이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월 300씩 갚아서 현재 남은 빚은 6,400만 원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바로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빚내서 주식에 비트코인까지 투자한다니. 심지어 부모님 돈까지 빌려 쓰다가 하락장 오면 어쩔 거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채는 계층화된 도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은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에요. 뉴스에 가끔 보이죠? 연예인 누구가 수십억 대출받아서 건물 사놨더니 시세가 수십억 올랐다는 그 기사. 그 연예인은 무슨 연금술사처럼 세상에 무한히 풀려있는 공짜 돈을 빌려다가 우량한 자산을 선점해서 그 시세 차익을 전부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은 어떤가요?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 최대고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정책으로 거의 막혀버렸죠. 또한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아예 안 해주니까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권까지 떠밀려서 말도 안 되게 높은 금리에 최소한의 돈만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채를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라고 막 그렇게 하셨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더 많이 대출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주위의 모든 부자들은 부채로 쌓은 자산이라는 성을 쌓고서 그 안에서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쁜 부채도 있어요. 신용카드 긁고 외제차 할부로 사느라고 빚내는 건 미친 짓이 맞아요. 하지만 우량한 자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빚내서 투자했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걱정은 빚내서 단타나 트레이딩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걱정이고 우량한 자산을 사놓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량한 자산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훨씬 더 선명해요. 대표적인 미국 지수 S&P 500은 지난 100년 동안 가격이 상승한 연도가 70개, 하락한 연도가 27개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40년 동안 상승한 연도가 26개, 하락한 연도가 11개예요. 두 자산 모두 상승한 연도가 하락한 연도보다 약 2.5배 더 많은 거죠. 즉, 70% 확률로 올해 우량한 자산의 가격은 오릅니다. 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원화는 어떨까요? 원화는 매년 100% 확률로 가치가 하락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한 2%에서 3%씩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 고지고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측정하는 방식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기존에는 소고기 가격 가지고 측정하다가 소고기 가격이 2배 오르면은 너무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고기 대신에 덜 오른 닭고기로 바꿔서 계산해요. 근데 실제 우리는 계속해서 소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당연히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년에 삼겹살 1인분에 5,000원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하잖아요. 아니, 25년 만에 거의 4배가 올랐어요. 그 이유는 원화라는 종이돈이 매년 평균 7%씩 세상에 새롭게 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화 예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시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가치가 100% 하락하는 원화를 빌려서 70% 확률로 오르는 우량 자산을 하지 않는 게 이런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 생각되네요. 여러분, 그리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는 생각만큼 무섭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가 없을 것. 두 번째는 금리가 6% 이하일 것이에요. 이 두 조건만 충족된다면 돈을 빌려서 우량한 자산을 산 다음에 자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전부 다 이 전략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원금 상환 요구 없이 감당 가능한 금리로 돈을 빌려서 천천히 이자 갚으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우량 자산에 올라탄 사람들인 거죠. 저는 올해 9월에 일부 부채를 먼저 상환한 뒤에 다시 차입 가능한 자금을 찾아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에요. 우량한 자산을 선점하고 월급으로 빚을 갚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돈이 세상에 풀리고 그에 따라 우량 자산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이에요. 이런 제 전략이 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망할지 잘 될지를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는 것도 나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